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 첫 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해 첫 월급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2018년 들어서 노동법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노동법을 알아가는 것은 일터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제16화. 오늘은 2018년 들어서 달라진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임시로 노가리 진행을 맡은 DJ 민수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청년유니온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출연과 진행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달라진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특별한 패널을 모셨습니다. 15회를 달려오는 동안 노가리의 목소리를 책임져온 쏘아님 그리고 포커페이스님 현장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뭐 소개가 필요 없는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쏘아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쏘아입니다. 예, 새해 복 늦었지만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노가리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커페이스님도 네, 반갑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보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알겠습니다. 그 노동법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바뀐 겁니까? 상당히 이렇게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우리의 임금, 월급이죠. 예. 그래서 최저임금, 예, 작년에 크게 올랐죠. 예. 바로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2018년 최저임금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쏘아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 시간당 임금이 7,530원으로 무려 16.4%가 올랐습니다. 예. 16.4%면 엄청 오른 건가요? 그렇죠. 역대 최고 금액이었죠. 예. 17년 만에 최고 인상률. 예. 그러고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첫 최저임금 결정이었잖아요. 지난 정부의 그 평균적인 상승률을 알아보니까 MB 이명박 정부 때 4% 평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평균 7% 이렇게 올랐는데 시작부터 이제 16.4%가 된 거죠. 예. 뭐 물론 이제 약속했던 공약도 있으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포커페이스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유니온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쭉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16.4%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이렇게? 저도 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뭐 그래도 몇 해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저임금 운동하면서는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도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정말 이게 1만 원에 가까워지는 수치가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큰 폭으로 인상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죠. 근데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예를 들면 이제 대선 후보들은 뭐 2020년, 22년 이런 식으로 공약했는데 이 노동운동하는 사람, 노동운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당장 1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여전히 막 유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7,530원으로도 사실 보통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1만 원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1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우신, 뭐 소상공인 분들도 어려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가야지 1만 원으로 당장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이 1만 원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로 나온 통계를 하나 보면서 물론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춘다든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그 시간에 비해서 삶의 어떤 격차가 극속도로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게 뭐냐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게 우리나라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OECD의 평균 이렇게 내봤을 때 2등이래요. 1등이 어디예요? 1등이 미국입니다. 자본주의의 나라죠. 예. 미국 5.04배. 우리나라가 4.5배. 그러니까 하위 10%보다 상위 10%가 4배 넘게 더 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임금 격차. 어쨌든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뭐 최저임금이 지금 언론에서는 너무 가파른 인상 아니냐 이런 공격도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금액을 보다 보니까 아까 포커페이스님께서 자영업자 얘기도 하셨는데 올해 금액 보니까 157만 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딱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다라고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도보다 한 20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거든요. 20만 원이면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버거운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대책은 없나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일자리 지원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요 최저임금 인상된 만큼의 어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예.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막 정부에서 발표한 뭐 3조 원을 쓰겠다 막 약간 이런 얘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은 그냥 주는 걸로. 예, 근데 이제 지원 대상은 한정이 돼 있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준다는 거예요? 요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13만 원. 예, 최대 13만 원. 예.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한다고 하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 바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저는 이제 실제 좀 궁금했어요. 최저임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지. 그러면은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인상된 거 중에서 13만 원을 바로 보전해 준다는 거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네. 요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이거를 이제 통상 이제 그 근로복지 4대 보험 포탈 사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기본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지급 방식이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이 되는데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 사업주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받기도 하고 네. 아니면 사회보험료에서 감면해 주기도 하고 둘 중에 네. 고르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 이전 달에 지원 요건을 충족했으면 소급해서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세한 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를 하면 또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장님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유용할 것 같고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도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전년도 임금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들 1개월 이상 고용해야 됩니다. 지원 대상이 30인 미만이면은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했을 때 하는 뭐 편의점, 뭐 빵집, 커피숍 이런 데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예. 웬만하면 다 해당되는 거 맞죠? 예,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보통 어렵다라고 하시는 게 제가 듣기로는 아니 이거를 받으려면은 4대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4대 보험도 너무 비싸고 또 일하는 직원들도 잘 안 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엄청 고민이더라고요. 좋은 제도인데 이 4대 보험이 또 이런 지원 자금을 받는데 진입 장벽이 되는 건 아닐까. 요거 관련해서는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관련해서도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두루누리. 예. 4대 보험 그 보험금 지원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좀 꽤나 역사가 된 오래된 이제 사업인데 그간에는 사실 이제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에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 2018년부터는 요것도 이제 폭이 확대가 돼서 아까 안정자금 기준과 똑같습니다.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확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종전에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40%에서 이제 60%까지 지원을 해줬다면 요번에는 40%에서 경우에 따라서 90%까지. 예, 90%면 거의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거의 다네요. 90%. 엄청 많이 지원해 주는 거. 네,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근데 이 사실 4대 보험 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가입하기 껄끄러워한다, 혹은 이제 좀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노동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거나 듣다 보면 이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험이 아니라 이제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4대 보험으로 직접 효과를 봐야 이게 좀 4대 보험에 가입할 동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걸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냥 나한텐 그냥 비용일 뿐이다, 내지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 거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체감하기 전까지는 이 4대 보험을 가입할 동기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게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4대 보험의 어떤 좋은 점 이런 걸 좀 더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학자금 대출 막 갚을 때 막 닥치는 대로 일하고 그럴 때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본급 자체도 최저임금에 미쳤었나, 좀 덜 받았나.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 60만 원씩 상환을 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려 사업자한테 나 4대 보험 안 들겠다고 뭐 20만 원? 막 20만 원 좀 안 되긴 하지만 그 돈 더 나가는 것보다는 그걸 빨리 갚아야 되니까, 돈을 더 벌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던 상황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4대 보험, 그러니까 뭐 그런 효과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진해서 안 들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간 몇 정부보다도 큰 폭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가입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4대 보험을 들게 되면은 나의 소득이 신고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소득이 확인이 되면서 상환에 대한 압박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또 꺼려지는 것도 있고, 되게 현실적인 문제 사실은. 예, 혜택에 대한 문제 이전에. 또 이게 고용보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다니다 보면은 실업급여,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만두면은 사실 내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 관련해서 뭔가 좀 청년유니온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고용보험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모두가 좀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 나아질까요? 4대 보험 가입 문제나 이런 그렇죠. 게. 내가 고용보험 혜택을 들었더니 받을 수 있으면. 실직 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더 많이 체감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돼야. 이게 뭐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얘기는 사실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뭐 정부에서도 실제로 이걸 해결한다고 하고 있고, 그거 말고 또 있는 게 두세 탕씩 알바를 뛰는 분들은 이게 하나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입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실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 뭐랄까 혜택을 볼 수 혜택을 있는. 볼 수 있는 게 적고, 그만큼 내가 사실은 기여가 안 되니까, 이게 뭐랄까 그 보험을 이렇게 내는 만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효능감이 없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 제도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어쨌든 이런 논의를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하게 되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월급 기준으로 20만 원이라는 인상,
그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여기 계신 두 분도 바로 당사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입니다. 예. 월급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첫 월급으로 2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못 하거나 안 했던 거를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뭐 그렇게 크게 더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걱정은 좀 들겠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어떤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사실 좀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신용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이너스 폭이 좀 줄면 그래도 조금 뭐랄까 숨통이 트이겠다? 뭐 이 정도의 기대가 좀 드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맨날 그 하루 한 끼 먹을 때 이거 얼마짜리인가 이런 거 계산했었는데 그래도 20만 원 오르면 그런 고민을 좀 덜하지 않을까 횟수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고 20만 원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1만 원이 돼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원장님 거기 들어가시잖아요. 네, 최저임금 위원회 그 들어가- 임기 끝났나요? 임기가 4월까지예요. 아직 남았네. 예,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1월 달이라 2월 달에도 회의가 잡혀 있어요. 회의가 잡혀 있는 거는 금액 논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 개선 토론들 막 하거든요. 최저임금에 뭐 이제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 직업 종류별로 이런 요구들 막 하시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토론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에 뭐가 포함되나? 뭐 최저임금에 뭐 이제 보통 청년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될 거라서 1, 2월 달은 최저임금위원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2019년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는 올해 5월 달, 6월 달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의주시해야겠네요. 예의주시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상당히 시끌시끌 하잖아요. 분명히 이 효과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최저임금의 큰 폭의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대 보험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자영업자 얘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분명히 이 파급 효과라는 게 단순히 금액에만 머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조명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최저임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최저임금은 그냥 아르바이트 할 때 잠깐 받는 임금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받는 임금이지. 근데 요번에 이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구나. 그리고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그런 논의도 있잖아요. 뭐 살찐 고양이법이라 그래서 최저임금의 뭐 몇십 배 이상으로는 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렇게 이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까지 파급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새삼 들거든요. 그래서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과 또 최저임금을 매개로 해서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 막 했었는데 사실 최저임금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노무 직종의 경우 수습 근로자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이라는 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최저임금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90% 정도? 로만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단순 노무 직종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직종의 경우는 감액 규정을 폐지. 그래서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하더라도 수습 기간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하고 있는 건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 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 관리원.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알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1년 이상 계약을 하더라도 뭐 3개월 수습을 둘 수 있다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습 기간을 전혀 둘 수 없다.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이 필요 없는 그냥 이제 건데 이거를 숙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수습기간 제도를 두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모순 같은 거잖아요. 혹시 수습기간 적용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한 2주 길어야 2주면 일 다 배운 것 같은데 3개월씩 계속 90% 받았을 때 좀 이게 뭐지 싶긴 했어요. 예, 근데 뭐 사장님이 그렇게 주신다니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그쵸. 반가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실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일인데 수습이라는 되게 허울 좋은 형식적인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임금 착취당했던. 그쵸. 예. 그런 사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로감독관이 어디를 가면은 이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로감독관이 귓속말로 얘기도 해줬대요. 수습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제보가 근로감독 사례로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수습기간이라는 얘기가 어쨌든 되게 좀 악용될 소지가 컸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바뀐 거 굉장히 좀 좋은 변화로. 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안 된, 일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쓸 수 있다. 아, 이것도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게 대박이죠, 이게.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신입사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하시면 되게 연차가 아니라 월차 개념처럼 한 달 만근하면은 하루 유급 휴가를 쓰시잖아요. 월차처럼. 근데 그게 2년차 됐을 때 내가 원래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서 그 앞단에 1년차 때 썼던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걸 2년차 때 연차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길 걸 땡겨 쓰는 거였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생길 거를 확실히 주어진 거죠. 11일이 확실히 더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깎이는 게 없다. 그래서 1년 차 때는 최대 11개 연차를 쓸 수 있는 거고 2년 차 됐을 때는 15개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거다. 기가 막히네요. 네. 아, 너무 사실 이거 억울했거든요. 땡겨 쓴다는 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차 때 휴가를 뭐 한 10개 썼어. 그러면은 그거를 2년 차 때 쓸 수 있는 15개에서 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년 차 때 뭐 내가 월차 개념처럼 한 6개를 썼는데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그럼 2년 차 때는 원래 15개가 연차로 주어지는데 15개에서 마이너스 6 해가지고 그 6개 뺀 나머지를 2년 차 때 쓸 수 있는 거죠. 9개만 쓸 수 있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이 바뀐 노동법에 기초하면은 내가 2년 차 때 휴가 까일 걱정 없이 1년 차 때 11개의 휴가를 온전히 쓸 수 있다. 네네. 야, 정말 좋은. 그러니까 이게 1년 차는 뭐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뭐 휴가 없이 그냥 일해도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실 법이 설계가 했던 그렇게 거잖아요. 되어 있었거죠. 예. 네. 그래서 억울해서 1년 차 때 내가 한 달 만근하고 계속 11개를 썼으면 2년 차 때는 4개밖에 못 안 쓰는 남는 거지.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그러면. 아, 그렇네요. 1년 차 때 11개를 월차 개념 다 쓰면은 다 2년 차 때 4개. 네. 이게 물론 1년 계약직일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좋았던 건데 뭐 지금은 뭐 다 좋은 거죠. 1년 차, 2년 차 다 좋게 두루두루 좋게 바뀐 거니까. 사실 그래도 갈 길이 먼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독일에 사는 친구가 모처럼 귀국을 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 얘기로는 독일은 병가 제도가 그런 게 있대요.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아픕니다라고 독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3일을 무조건 쉴 수 있대요. 3일이요? 예, 그냥 병가로 내는 거예요. 병가. 예.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이 사장님이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를 물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럼 그냥 3일을 쉴 수 있는 병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덴에는 그 아이의 아빠가 우리 아기가 아픕니다라고 하면은 또 역시나 사유를 묻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제도들도 있다고 하대요. 외국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뭐 프랑스에서는 퇴근하고 나면 카카오톡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부러운 제도가 많은데 어쨌든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진짜 좋은 제도들을 우리나라도 많이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 근데 무조건 그 어쨌든 이건 진짜 정말 반가운 개선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2018년 5월 29일부터예요. 근데 이거는 연차 휴가 확대가 되는 거는 그래서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1년 차 때는 11개의 연차, 2년 차 때는 15개.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하루씩 연차가 더 생겨요. 그래서 뭐 4년 차 됐을 때는 16개를 쓸 수 있는 거고 6년 차 되면은 17개.
그렇게 쭉 일을 하신다면 네. 25개까지 연차는 있지만 이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근데 그러면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은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한 분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사하고 1년차 됐을 때는 15개가 온전히 생기게 되는 거죠. 쓸 만큼 까이지 않고 네네. 역시나 15개가 생긴다. 네네. 이게 휴가가 늘어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휴가가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좀 과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있는 휴가도 쓸 수 없게 되는. 네. 아직도 그런 게 횡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웨덴, 독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지금 여기를. 그 공휴일 연차 휴가도 쓰는 거 그거 제가 알기로는 기자회견도 한번 우리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게 개정이 될 만할까요? 그러니까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긴데 그게 아직은 개정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실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면 그걸 이제 문제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일단은 이제 바뀐 제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들도 확인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알려드린 소식은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래 현행은 5만 원이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의 파급 효과로 사실 이게 실업급여 받는 기준선도 달라져서 하한선이 최저임금이 기준이거든요. 최저임금의 90%. 그러다 보니까 하한액이 인상된 거죠. 그래서 상한액도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상한액 범위 안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3개월의 평균 임금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달에 그 직전 직장에서 3개월 동안 20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월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5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 1일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되는 거죠. 이게 최저임금 인상된 게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밀어 올린 셈이죠. 그러니까 네네. 고용보험의 상한액이 원래는 하루 5만 원이었는데 그게 6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약간 밀어 올려진. 네네. 그래서 한 달 최대 180만 원. 오. 네. 이게 실업급여 관련된 비판이 그런 게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뭐 자발적 퇴사 이런 문제로. 또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쥐꼬리만 하다. 그쵸. 이런 양쪽의 비판이 다 있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상한액까지 같이 밀어 올려지는, 물론 이제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180만 원도 아주 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적다고 느끼실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끌어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알려드릴 소식은 이것도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출퇴근길에 버스나 지하철로 많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랬을 때 발생한 사고들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출퇴근길에 뭐 버스를 탔던 뭐 자전거를 탔던 내가 통상적으로 출퇴근을 그렇게 했었다면 그때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이거 희소식이네요. 사실 이렇게 사업주가 교통수단 제공하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이렇게 큰 기업 아니면 사실 통근버스 잘 안 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작은 기업에 다니는 분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된 게 일단은 반갑기도 하고.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내가 뭐가 필요해서 약국을 잠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요런 걸 지금 일탈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는 건데 뭐 약국을 들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잠깐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더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어쨌든 통근버스가 아니어도 그냥 대중교통이나 뭐 자전거나 뭐 이런 걸 이용하더라도 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로 직진하고 있던 게 아니라 회사 가는 길에 뭐 필요한 물건 사려고 상점 잠깐 들렸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산재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다치는 것만 주로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
요즘은 어쨌든 이제 감정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과도사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산재로 인정이 되는 추세고 또 과도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산재도 인정받으려면 그 과도라는 것을 일을 한 사람이 입증을 이렇게 책임을 떠안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회사 측이 과도가 아님을 역으로 이렇게 입증해야 하는 뭐 이렇게 좀 제도가 그것도 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산재뿐만 아니라 갈수록 어쨌든 일하는 것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에서 산재 범위도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네요. 특히 이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하면서 안전, 건강 이런 게 진짜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범위들이 단순히 이제 어떤 진짜 작업 현장에서의 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과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해석이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산재가 산재. 발생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이 얘기 재밌네요.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요? 네네. 일단 병원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뭐 차례 스텝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산재 이렇게 다쳤어. 크게 다쳤어요? 그럼 이제 응급실 같은 데 가잖아요, 병원에.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겠죠.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회사 측에 날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날인을 받아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수월하게 접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날인을 거부했다라는 거를 따로 서류 양식을 채워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어쨌든 뭐 근로복지공단 요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아프면 병원 먼저 가라. 아, 그렇죠. 진단서 들고 회사에 날인을 받아라. 네. 날인 안 찍어줘도 안 찍어줬다고 확인해주면 된다. 네네. 요렇게 네. 정리가 되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산재 처리가 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 뭐 인원이건 규모건 상관없이 100%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사업주 100% 이제 금액을 내는 건데 그 산재보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치면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실 수가 네, 있는 사업주가 가입을 안 한 거, 해야 1인 이상 사업장에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업주의 문제로 되는 거고 내가 발생한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렇게 신청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산재 보상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해주고 그리고 회사 쪽에서 보험료 납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공단에서 따로 회사에 청구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복잡한 얘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할 거 없이 병원 갔다가 근로복지공단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노가리 제16화 오늘 이제 2018년 달라진 노동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본 시간 가져왔는데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약간 고용노동부 정책 홍보 방송 느낌도 나고 약간 이런 기분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이제 노가리를 제작하는 청년유니온에서 이제 개편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제 원래는 DJ 수아였던 수아님과 포커페이스님 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렇게 시사 프로처럼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막 노동 정책 브리핑하는 것 듯한 느낌이어서 약간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니까 마지막 방송으로 참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아보면 저는 원래 처음엔 게스트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정이 돼서 DJ 싸님 옆에서 이렇게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저는 되게 편하고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DJ 싸님이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해하셨던 분들도 중간에 계셔가지고 정말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냐, 너를 그렇게 싫어하냐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아니고요. 네, 우리 진짜 친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거고요. 저희 저는 맨날 저 퇴근 같이 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해서 좀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고
드리고 전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청년 유니온이 조합원들이 아닌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유익한 내용들을 팟캐스트라는 걸 처음 시도해가지고 진행하게 된 건데 앞으로도 더 발전해가지고 자리 더 잘 잡고 인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또 불러주시면 한번 또 게스트로 나오고 싶네요.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막 묘목을 심고 이 묘목이 이제 막 잎을 내는 듯한 느낌의 이제 사실 떠나는 느낌이라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 노가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 네,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예, 그 사실 모든 매 화가 되게 재밌고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특히나 조합원들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 놓을 때 그 시간들이 가장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편의점에서 일했던 분, 또 디자이너로서 매일매일 그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다루시던 분, 그 다음에 또 유치원 선생님이셨던 분, 또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 일하셨던 분, 이렇게 수많은 우리 조합원들 만났는데 앞으로 이 노가리라고 하는 이제 막 심어진 작은 묘목이 더 수많은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마치 이제 영원한 안녕처럼 인사를 주셨지만은 이 두 분 어디 사라지시지 않으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청년 유니온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기 본부 그리고 7개 지부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인데요.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선거권 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 홈페이지 선거 게시판에서 제적 조합원 명단을 확인하셔서 선거권을 회복해 주세요.